일반 컨트랙트의 법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먼저 고찰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다운 그런 계약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Essential of Contract 7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 뭡니까? 오퍼죠. 그 다음에는 acceptance, 그 다음에는 consideration, 그 다음에 legal intention, capacity, legal objective, 그 다음에는 genuine consent.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컨트랙트 로우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8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이걸 갖다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는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계약은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7가지의 엘리멘트, 그 요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이 3가지의 방법으로서 트리트가 됩니다. 첫째, void. 두 번째는 voidable. 세 번째, unenforceable. 그 3가지로서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void가 되느냐. void가 된다 하는 거는 그 계약 자체가 애초에 없은 거랑 꼭 마찬가지의 형태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mistake. common mistake하고 mutual mistake는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거나 꼭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갖다 들어드릴게요. 김갑동이가 수수압 레이크에, 여기서 여러분 쭉 차 타고 가시면 버논 위에 그 수수압 아시죠? 수수압 레이크가 무지하게 큰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카테지들이 엄청나게 좋은 카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차로 1km, 2km를 갖다가 타고 들어가면은 정말 참 해고적 사람 한 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밀림 속에 있는 그런 카테지도 있고, 바로 호숫가에 섬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상류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건데요. 지금 현재 프라이스로 따질 것 같으면 anywhere in between 500,000 to 2 million 달러입니다. 근데 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카테지를 갖다가서는 팔려고 빼놨습니다. 얼마예요? 1.5 밀리언 달러. 그걸 내놨더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1.35에 주겠다. 그런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거기가 멀리 떨어진 지역인 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도, 김갑동이라는 사람도 거기를 갔다가 근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카테지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이 가끔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씩 이렇게 한두 달 가서 사는 그런 거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자기가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서 팔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카테지가 있는 옆에 그 나무들이 많이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는데, 한번 태풍 비슷한 바람이 불고 그냥 막 천둥도 치고 비도 몰아치고 이러는 그거에 큰 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이게 쓰러지면서 그 카테지를 갖다가 까먹여 버렸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코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까먹게 버리니까 이 카테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액은 불능해요. 완전히. 근데 파는 사람이 그걸 알고 팔았습니까? 모르고 팔았죠. What about the buyer? 김 감독이라는 사람도 그 카테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진 보고 안에 그거 전부 다 사진 보여주고 그거 하고 자기가 그 지역에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샀는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서 디파짓까지 치르고 올라가서 보니까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void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팔 수 있는 서브젝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팔 수 있는 서브젝트가 팔 수 있는 자체가 없는데 무슨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common mistake입니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voidable은 여러분들이 집에 16살 먹은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녀석이 맨날 아버지 나도 이제 나이 됐으니까 차 하나 사줘. 나 운전면허 지금 땄으니까 차 하나 사달라고 맨날 저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혹시나 교통사고도 날까 뭐 또 어떨까 그럴까 봐서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휴가를 간 사이에 살짝 그냥 그 집에 있는 돈이랑 크레딧 카드랑 살짝 해가지고서 유스드 카딜레에 가가지고서는 차를 4,500불을 주고서 2002년도 혼다 시빅 하나를 다크닥 샀어요. 그래 이거 휴가를 갔다가 와서 보니까 아들 녀석이 난데없는 혼다를 하나 타고서 덜덜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화가 났죠. 야 너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안 사주려고 그러고 나는 차를 몰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가서 설정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러거든.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 한번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갖다 한번 생각하면 한번 해봅시다. 16살 먹은 사람이 가서 자동차를 갖다가 산 그 행위는 하나의 컨트랙트입니다. 매매 계약을 한 거죠. Sale and Purchase, Contract of Sales and Purchase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걸 산 사람이 과연 법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capacit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인fan트예요. 19세나 19세 미만이 되는 사람은 카나다 민법에서 인fan트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가 된 사람이 한 계약은 void가 아닙니다. 당연히 void가 아니고 void는 아까 막 제가 말씀드린 common mistake을 얘기하는 거고 voidable인데 by whom? infant. 그 계약을 한 미성년자만 void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그걸 계약을 한 말하자면은 used car 딜러가 권한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 미성년자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타임 리미트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우리 아들이 16살 때 했던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reasonable period of time. 그러니까
항상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리저너블한 그런 법인 내에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즉시 자기 아버지가 그 애를 갖다 데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 유스턴 딜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캔슬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본인에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네가 실제로 이걸 갖다 캔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16year old boy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걸 갖다가서는 물려주기를 바란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계약 자체는 void가 되고 있는 돈은 도로 찾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생기는 게 바로 void입니다. unenforceable. 제가 말씀드렸죠. Section 59 of Law and Equity Act에 볼 것 같으면은 real estate의 transaction은 must be in writ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두상으로 서로가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real estate에 있어서만은 in writing으로 안 된 계약을 법적으로 enforce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